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드디어 200명을 넘어섰어요. 구독자 수.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계속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번 주 10월 17일이 있는데 목요일이죠. 전 세계가 빈곤 문제에 집중하고 전 세계 지구촌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라는 취지로 매년 10월 17일을 세계 빈곤 퇴치의 날로 정해서 온 국가가 같이 기념이라고 할까? 이건 이제 유엔이 정한 기념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를 빈곤 문제로 잡았고요. 2017년에 유엔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지구촌의 7억 8,300만 명 정도가 절대 빈곤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이거면은 전체 인류의 한 10%가 넘는 규모예요. 한 70억 명으로 보면 7억 8,300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이건 어떻게 추산을 했냐면 하루 생계비 1.9달러 미만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아까 계산해 봤는데 6만 얼마였다고 그랬죠. 한 달에 6만 조금 넘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물론 이거는 아프리카의 생활 형편, 아프리카의 물가 수준, 구매력 수준을 전제로 책정한 빈곤선이에요. 절대 빈곤선이라고 얘기하는데 1.9달러.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많이 소득도 하고 많이 쓰면서도 절대 빈곤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높으니까. 어쨌든 아프리카 수준을 전제로 책정한 1.9달러로만 해도 전 세계에 7억 8천만 명, 8억 명 전후가 어쨌든 절대 빈곤이다. 이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생존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실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유엔이 이제 세계 빈곤 퇴치 날로 정한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유엔이 2030년을 목표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정해서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하자라는 그런 합의를 본 게 있어요. SDG라고 하는데 이게 17개 분야에서 169개 세부 목표를 정했어요. 무슨 교육, 또 기후 문제, 또 위생 문제, 깨끗한 물, 뭐 정의, 평화, 연대, 위생,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유엔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로 정한 게 빈곤 퇴치, 기아 종식이에요. 이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는 얘기죠. 불행하게도 이 절대 빈곤 인구는 한때 좀 감소 추세에 있다가 3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SDG 목표를 정해서 한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렇게 가면은 목표 달성이 사실상 비관적이죠. 우리는 절대 빈곤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지만 전 지구촌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다. 그중에 어린아이들은 영양실조, 발육부진으로, 그리고 감염병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를 보면 이 부모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를 돈 받고 파는 게 지금도 횡행하고 있고, 어린아이가 아주 그냥 막노동판에 내몰려서 노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린아이가 그 못 먹고 살면서도 이제 피를 파는
팔아서 이제 연명하는 아이들도 있고, 참 보면 너무나 비참해서 우리가 보기가 힘들 정도의 참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에 있다.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아니면 무슨 진짜 이 극빈 가정, 극빈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 보면, 아시아의 일부 나라도 그렇고요. 보면 예컨대 전쟁, 뭐 내전, 혹은 기후 재앙으로 인한 사막화, 이런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기도 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전쟁과 내전이 끝나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그 뭐 구호 물품을 보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단 지금 심각한 위기를 넘기게 하고, 전쟁과 내전이 끝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정치가 부패해서 혹은 제도가 잘못되어서 혹은 이 곡물 시장이죠. 세계 식량 곡물 시장을 움직이는 세계 곡물 다국적 기업들이 있어요. 이들이 농간을 부려서 혹은 국가 간의 지극히 불평등한 국제 질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몇 년 전 통계이긴 한데 어떤 통계에서는 120억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의 식량이 지금 전 세계에 생산되고 있다. 뭐 어떤 통계에서는 200억 명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어요. 자, 적게 잡아서 120억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0억 명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서 10%가 넘는 인구가 지금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때는 보릿고개란 말도 있었고 하루 세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작년에 우리가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지제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 것도 과거 김대중 정부 때 2000년도부터 실시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절대 빈곤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보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예컨대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 빈곤의 문제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적지 않은 청소년 청년들은 사실 출발선부터 뒤처져서 출발해서 대학까지 나오든 고등학교 나오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면 사실은 대책 없이 그냥 빈곤 상태에 빠져들어요. 노인들의 경우는 갑자기 노령화, 고령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노인 인구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좀 부족하거나 취약하고,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는 질병에 많이 노출되고, 과거에 노인 문제를 지탱했던 가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인 부양의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노인 빈곤 문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실업하면은 직장을 못 구해서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 도시를 떠도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일자리도 없고 복지제도도 없어서 그야말로 대책 없이 빈곤 상태에 빠졌던 분들, 이분들은 절대 빈곤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신자유주의라고 전에 한번 다뤄봤는데,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에 유행한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에 심각해졌고요. 이 신자유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동의 유연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요. 그런데도 노동이 불안정하고 노동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노동 대가도 상당히 열악하고 처우가 낮아서 그래가지고는 그냥 늘 빈곤, 늘 생계 위협에 그냥 만성적으로 내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한 통계청 조사로 하면 한 전체 임금 노동자의 한 40%를 넘는다고 하니까 40%,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제 그분들을 가리켜 가지고 오늘날 신빈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별로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란 뜻이고요. 다른 말로 노동빈곤, 근로빈곤, 워킹 푸어 이런 말도 써요. 이런 빈곤의 문제가 최근에 우리 사회를 참 힘들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 테마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난에 대해서, 빈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갖고 왔던 통념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 옛 속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일종의 통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오늘날 현대 국가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는 오늘날 현대 국가 이론의 아주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그걸 명시하고 있어요. 헌법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국가는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국가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를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가난은 개인의 팔자다, 팔자소관이다라고 하는 통념도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저는 이것도 역시 한 사회에 그래도 잘 사는 사람, 지배층들이 만들어낸 허위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개인 팔자가 아니에요. 물론 개인의 책임 영역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사회의 잘못된 제도, 무능력한 국가, 혹은 부패한 정치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가난을 만들어내는,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제도를 바로 잡고 이 가난을 양산해내는 정치권의 부패가 있으면 바로 잡고 정치권의 무능력이 있으면 바로 잡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의 문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노동 빈곤이 됐든 주거 빈곤이 됐든 청년 빈곤, 노인 빈곤 등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 자세가 필요하다.